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의 막내 세단이죠. G70, G70 3.3 터보 모델입니다. 이 지금 리뷰하는 차 옵션은 거의 풀옵션이에요. H-트랙이라고 하는 AWD 시스템까지 품고 있고요.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을 넣어서 이 차는 약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70에서 가장 비싸게 뽑을 수 있는 거의 근접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합치면 뭐 한 200~300만 원 더 추가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가장 풀옵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7년도에 G70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작년 말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변동은 없습니다. 2.0 터보 가솔린 모델, 그리고 2.2 디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3.3 트윈 터보죠. 3.3 터보 가솔린, 그렇게 세 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네시스가 등장을 하고 나서 현대차와의 어떤 이 차별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러저러한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월 1000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어떤 견인차 역할 꾸준히 잘 했고요.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변화의 폭은 디자인 위주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거의 풀모델 체인지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동일해요. 차이가 없지만 특히 이 프론트, 그리고 이 뒤쪽에 테일 램프, 트렁크 리드 같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제네시스 G70 역시도 패밀리 룩을 충실히 좀 반영을 많이 했어요. 헤드램프에 이 두 줄 라인 LED 바가 추가가 되고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제네시스구나 라고 하는 존재감을 좀 디자인 겉모습에서 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프론트 그릴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방패 모양을 닮은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지금 이 스포츠 패키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자 무늬에, 그리고 더 에어 인테이크, 공기 흡입구의 그 무광 플라스틱 부분도 훨씬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앞모습을 보면. 그래서 훨씬 더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과격한, 그래서 이 컴팩트 스포츠 세단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잘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19인치 전용 휠, 그리고 브렘보 빨간색 캘리퍼가 상징적인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앞핸더 쪽에 에어 벤트가 이 부분 변경 전 모델은 전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이상했는데 불편해 보였거든요. 잘 안 어울린다 그랬는데 그 에어 벤트도 제대로 이제는 그냥 실용적이고 어떤 공기 역학 성능, 더불어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냉각 성능까지도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제로 뚫려 있는 에어 벤트를 잘 달아놨습니다. 뒷모습도 보면 이 트렁크 리드를 이전 부분 변경 전 모델은 뭉툭하게 그냥 처리를 해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팡지고 좀 차돌맹이처럼 단단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트렁크 끝을 리어 스포일러를 달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처리를 해놨어요. 치켜 올렸죠.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내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3 터보 가솔린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뒷바퀴 굴림 기반의 AWD 시스템을 품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370마력쯤 되고요. 최대 토크는 50이 훌쩍 넘습니다. 트림은 두 가지 트림이에요. 3.3 같은 경우에 어드밴스드와 슈프림이라고 하는 두 트림인데요. 어드밴스드가 약 4,500쯤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급인 슈프림이 5,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을 추가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처럼 6,000, 6,000이 좀 넘는 가격까지 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마감재나 소재, 그리고 조립 품질은 제네시스의 막내 세단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드러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이 아랫부분 정도만 플라스틱 마감이 좀 드러나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우레탄과 가죽으로 잘 둘러놨습니다. 완성을 해놨고, 게다가 또 인상적인 건 이 안쪽에 다이아몬드 퀼팅, 그리고 이 스티치 빨간색으로 봉제를 해서 마감을 해놓은
이런 스티치들이 상당히 선명한데요. 두 줄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 스티치 역시도 두 줄로 가지런하게 촘촘하게 잘 박아놨어요. 실루엣의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3D 계기판도 기존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로 조금 더 커졌어요. 가로로 좀 길고 시원하게 밖에서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요즘에 특히 GV80이나 G80이나 워낙 이 정말 훨씬 더 길고 와이드한 모니터에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아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숙해요. 기본적으로 실내의 정숙성과 안락함은 칭찬할 만해요. 급가속을 하려고 가속 페달을 좀 밟으면 이 은근히 뭐 배기음까지 막 매력적으로 사운드 튜닝을 해서 살아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매끈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엔진 그리고 배기음도 적당히 듣기가 괜찮습니다. 가상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있어서 강하게만 아니면 보통이나 약하게쯤 틀어놓고 다니면 그 가상 사운드도 자연스럽게 즐길만 한 수준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림 굵기 자체는 조금 얇은 편이에요. 한 손에 쏙 감겨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가죽 질감 자체가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 쿠션감도 있어서 만질 때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 안락하고 묵직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치고 나가고 달리는 맛은 화끈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와인딩을 타거나 뭐 서킷을 타거나 그러기에는 약 2%좀 아쉽네 하는 그런 좀 안락한 세팅입니다. 물론 뭐 꿀렁꿀렁하거나 울렁울렁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서킷 주행이나 과격한 와인딩을 타기에는 이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구하듯이 이 하체 감각이나 전반적인 움직임과 반응도 좀 고급스러워요. 매끈하고. 주행 모드는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주행 모드를 고르는데요.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커스텀 5가지가 있습니다. 스포트 플러스에 두면 한 750에서 머물던 이 공회전 시의 엔진 회전 수가 약 한 950까지 올라가면서 배기음도 달라져요. 물론 이 가속 페달의 반응, 그리고 엔진 사운드, 그리고 하체 감각까지 상당히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분 변경 전 모델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추가가 됐고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두면 와인딩이나 서킷을 제대로 좀 재미있게 탈 만큼 뭔가 단단하고 좀 타이트하게 조여지고 조율되는 느낌이 탁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마다의 변화의 폭이 꽤 커졌어요.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 그냥 브레이크 페달만 해서 속도를 줄이면 알아서 엔진 연수를 적극적으로 띄워서 보정을 해주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체도 훨씬 탄탄하고 단단하고 다부져져요. 물론 핸들도 무거워지죠. 그냥 스포츠 모드에다 두면 약간 살짝 묵직하고 좀 끈끈해졌다 라고 싶은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는 순간 유격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찰지고 타이트하고 끈적끈적한 핸들링 감각으로 딱 변합니다. 그거는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대단히 뭐 칭찬할 만큼 재생하는 음역대가 아주 넓고 사운드의 재생 능력이 섬세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 정도 오디오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 느낌입니다. 뭐 엔진 출력 성능이야 뭐 어떤 모드에서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만큼 그 이상 네 바퀴가 트랙션을 정확하게 나눠서 힘을 온전히 잘 끌어 쓰는 능력은 탁월한데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든든하고 튼튼합니다. 하체가 절도가 있어요. 묵직한데 단단해요. 게다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딱 두는 순간 이 몸통을 지지해주는 사이드 볼스터까지도 팽팽하게 부풀어서 더 자세까지도 다 잡아주니까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두 가지의 이 극적인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한 차로 적어도 두 대의 성격이 다른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낮고 작고 잘 나가는 차를 좋아하는 이 개인적인 취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제네시스 G70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 이 370마력이나 되는 이 화끈한 성능을 막 뽑아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운전 취향으로 좀 바뀌어서 그런지,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면 3.3 터보 기본에 브레임보 브레이크 정도만 추가해서 타거나, 아니면 2.0 터보 모델 거기에 적당하게 옵션을 좀 섞어서 타면 될 것 같아요. 2.0 터보는 약 3,750, 3,800만 원쯤에서 시작을 하고요. 2.2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살짝 넘는 가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 터보의 편의 장비, 본인이 원하는 취향과 상황에 맞는 걸 더해서 적절하게 버무려서 뭐 4천 중반 정도로 세팅을 해서 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시라면 3.3 터보에 뭐 브레이크 시스템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전후쯤 되는 가격에 3.3 터보의 출력, 성능, 움직임, 반응, 여유와 즐거움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6천만 원이 살짝 넘는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AWD 시스템도 있으면 좋지만 저는 굳이 AWD 시스템까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 스포츠 세단이 주는 즐거움, 쾌감,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심리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을 조금 더 추구하신다면 AWD 시스템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 G70 3.3 터보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모델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네시스가 최근에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특히 해외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제네시스가 정말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단순히 제품력, 상품성, 마감재, 출력 성능 그런 게 다가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지 못하는, 제네시스라는 이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매력과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걸 조금 더 공고히 다져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의 매력과 장점, 특징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숙성시키고 완성시키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유익하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